주주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 호텔에서 한국전기자동차협회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정기총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전기차 서비스 대표이자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규재 상임이사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베이클이라는 단어 대신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동차는 이제 운송수단을 넘어서 이동주체로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화가 너무 빨라 경착륙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환경부가 수소차, 전기차 보급 20만 대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어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며 협회에 들어와 있는 회원사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김필수 회장을 만나 정기총회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열리나요? 정기총회는 매년 열리는 이 행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모든 회원사가 다 참여하는. 올해 들어와서 정기총회가 더 중요한 의미는 한 6년 정도 되면서 이제 본격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 글로벌 제작사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협회가 좀 더 위상을 높이고 국제 행사들이 이제 몇 개 준비되어 있고 또 매년 하고 있는 국회 이 리더스 포럼도 아마 후반기에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전반기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성이 되는 후반기에 하기로 했고 아마 6월 달에 이 모빌리티 협회하고 영광군에서 국제 행사를 아마 크게 할 겁니다. 쇼케이스 행사도 좀 있고요. 국제 컨퍼런스도 열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신남방 정책에 힘입어서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협의회 결성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전체 주도하는 5개국 정도가 초청이 돼서 책임자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또 협의회 결성을 저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이번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시라든지 또 각종 국제 컨퍼런스 또 국내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또 올해 이 전기차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갑니다. 아마 수소차까지 합쳐서 전기 이륜차 합쳐서 올해 말까지 환경부에서 20만 대 누적 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또 중요한 부분들이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다 이 협회에서 그런 요청을 통해서 좀 더 민간 비즈니스 모델 먹거리가 풍부해질 수 있게끔 기업의 어떤 차원에서 중요한 모멘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정기총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이민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협회가 2014년에 출범한 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알차게 협회를 꾸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19년 사업 활동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사업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에도 전기차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및 이모빌리티 아세안 국제 포럼과 협회 주관 분과의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또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한 R&D 대학 산학협력단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ISO 15118 표준 플러그앤차지 상호 운용 테스트, 민헨 국제전기 및 자율자동차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민아 사무총장의 보고가 끝나고 김필수 회장이 회원들과 협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소개에 이어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전기총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직접 전기차 종사자로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충전 인프라도 그렇고 올해는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작년에 8만 대인데 올해 한 15만 대, 많이 가면 20만 대까지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제주전기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정부가 올해 저희가 중점으로 할 거는 홈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져서 홈 충전기를 리스 사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융권을 하나 껴서 충전기와 그다음에 설치 공사비, 한전분담금까지를 포함한 걸 전체를 묶어서 고객들한테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AS 유주보수 운영에 그다음에 저희 멤버십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충전 카드까지 제공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사업이라 그래요. 이제는 전기차도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누구나 편하게 충전하고 전국 어디서나 로밍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생각입니다. 예. 또 궁금한 게요. 이제 회원으로서 이제 협회한테 바라는 점이나 또 회원 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협회 창립 멤버고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회에 바라고 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협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실은 몇몇 교수분들하고 이제 시장 흐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해서 돈이 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 회원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도 그렇고 기본료도 부활하고 사업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협회 이름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제 전기차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문제는 여전한데요. 앞으로 전기차의 발전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요즘 초소형 전기차의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지자체의 주차 단속 차량부터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우편 배달용 차량까지 여러모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소형 전기차 제조사 중 하나인 마스타 전기차의 제조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건 타이어 교체가 돼 있네요. 네. 단타로. 시트하고 배터리는 네.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동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배터리를 장착을 하셔서 네. 테스트를 하시고 아까 보니까는 아까 그 차는 여기에 에어컨 파이프라인하고 리퀴드 파이프라인 예. 이런 쪽은 전부 다 저희가 다 개발을 한 겁니다. 라우터나 이런 게. 네. 그 조립된 거를 그 저희 검사 기준에 맞게끔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네. 그 국내 안전법규에 준해서 타각을 해서 저희가 출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각이라 하시면 국내에서 그러면 그 차대 번호라든지 그런 걸 이제 타각을 해서 네,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예. 다 필요한 절차에 준해서 네. 절차를 다 승인 받고 네. 그거에 의해서 타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들은 전부 다 이제 정식으로 번호판이 달리고 네.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들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이제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보조 네. 배터리를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 2주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2주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자연 방정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그래서 수시로 이제 상태를 점검을 해주고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게 완성된 예, 애들인 거죠. 이게 저희가 예. 완성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부품과 제품을 움직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고객의 주문에 맞춰 주문형으로 제작되고요.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조립이 끝나면 작동은 잘 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주문 제작이다 보니 완성된 차량을 일일이 들어올려 하체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그 일반 차량 동일하게 저렇게 그 튜브 라인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튜브 라인도 기존에는 그 좀 이렇게 방지턱에 걸리거나 그러면 좀 위험했었는데 파이프 라인에서 예. 튜브 라인이라서 이제 충격을 좀 완화하기 때문에 네. 그 전보다 훨씬 더 안전도가 높아졌습니다.
국토안전국의 공고사항으로 보면 저희 차량은 하자가 하나도 없고 예. 예, 상당히 만족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이제 어떤 차인가요? 이 차는 저희가 그 교통 단속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라남도 쪽에 공공기관에서 주차 단속을 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이제 저희 차에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네네, 무게도 맞습니다. 상당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다 견뎌낼 만큼 차가 튼튼한가요? 아, 튼튼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전혀 뭐 문제도 없었고요. 네, 저희가 그 장착 테스트까지 예. 그 고객사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하셨고요. 네. 단속을 해보시는 거죠. 시험 테스트까지 다 하신 거거든요. 네네. 이제 출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 차를 시승해 봤습니다. 무거운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요. 저속으로 달릴 때는 보행자가 알아채도록 가상 사운드를 냅니다.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안전사항입니다. 이동하는 도중에도 감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단속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위반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면서 당찬 포부를 밝혔던 마스터 전기차가 충남 천안시에 대규모 공장을 조성했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생산. 비록 지금은 해외 기술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강소기업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대전시가 지난 29일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대전 드림타운 3,000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림타운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전형 행복주택을 말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비 지원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구소유 부지 제공, 사업비 조달, 주민 공유시설 관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2,45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공건설과 매입을 통해 2,000가구, 민간 건설 방식으로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현재 공공건설 1,800가구 중 1,600가구는 구별로 한 곳씩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세대는 역세권과 대학가 등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5%로 책정될 예정이며 임대주택 부지도 도시철도나 트램역 예정지 인근 등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으로 정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드림타운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집 걱정 없이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장미입니다. 교통뉴스 1월 5째 주 퀴즈입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필수 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가 전기차 보급의 획기적 해가 될 것이라며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는 이 협회는 출범한 지 몇 년 됐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성남시 성로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